안녕하세요, 여러분. 돌피치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비 고1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인 공부법과 문제집 추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저 혼자보다는 친구들의 의견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친구들의 의견 또한 설문지를 통해서 받았고요. 여러 종류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여러 지역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설문을 받았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인데요. 국어는 해법문학 시리즈와 예비 외삼비, 외삼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매긴 후에 바로바로 오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채점 후에 조금 있다가 오답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국어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오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제 주변에서는 많이 못 봤는데 그래서 약간 특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매삼력을 진짜 강력 추천하거든요. 매삼력 같은 경우에는 사자성어나 헷갈리는 단어도 많고 그럴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매삼력을 진짜 좀 많이 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이 교과서가 안 나왔을 시점이라서 모의고사를 대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시밀도 되게 추천해 드려요. 시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밀의 장점은 등급 컷도 나름 좀 괜찮고 그냥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서 많은 추천을 드리고 모의고사와 책 사이즈가 비슷해서 좋아요. 그리고 교과서가 나온 후에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작품 같은 거를 핵반문학이나 아니면 좀 다른 책들을 통해서 읽고 가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수학인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수학이 예비 고일 때 가장 고민이 컸던 과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나름 좀 잘한다고 생각했던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기 전에 예비 고1일 때는 수학 상하를 진짜 심화까지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수원수투를 선행하기보다는 개념을 더 탄탄하게 잡고 심화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진짜 들어갔을 때 많은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수원수투를 안 나가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수학 상하를 나가시는 거를 너무너무 강력 추천하고요. 수학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내신 대비를 할 때 수학을 신경 쓰기에는 수학을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과목도 아니고 그다음에 엄청 외우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수학 상하를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시간이 진짜 많고 한데 이때만큼 수학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비 고1일 때 수학 원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주변에서 다 상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상하를 했는데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학 원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예비 고2 때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수학 상하가 완벽하게 선행이 끝났다. 진짜 나는 심화 문제 어떤 거를 내줘도 다 풀 수 있고 주변 학교들 내신 대비를 해봤을 때 나는 다 막 100점씩 나오고 90점 이상씩 나오고 이런다 하면 수학 원투를 수학 원, 수학 2를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는 진짜 수학 상하를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개념 원리, 시발점 같은 경우 걸로 이제 개념을 잡고 센이나 마플 시너지 같은 걸로 유형을 잡고 고쟁이, 일품, 1등급 수학, 블랙라벨 같은 문제집으로 심화를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모의고사는 그냥 교육청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푸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발점이나 아니면 개념 원리 같은 걸로 개념을 잡으실 때 보통은 인강이나 아니면 학원 같은 곳에서 수업을 들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인강이나 학원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자기 혼자서 그 개념을 좀 복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약간 친구한테 설명해 주듯이 자기가 인강 강사가 된 거 마냥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이 개념이 왜 그렇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선생님께 여쭤봐도 좋으니까 좀 진짜 개념을 꽉 잡고 간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세특 발표를 할 때 약간 쓸만한 책 한 권을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개념 연결 고등 수학 사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이론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왜 그렇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발표가 매끄럽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발표를 하실 경우에도 선생님께 약간 적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이런 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세특을 적을 때. 그래서 세특을 적을 때 이 책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출판사에서 이거를 제공해 주신 책인데 제가 딱 보고 난 뒤에 이거는 진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일단 심화를 풀 때 지금은 마음이 조급해서 그냥 문제만 풀고 스킬을 공부하실 수도 있는데, 심화를 풀 때는 어떤 원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원리가 왜 이렇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문제의 원리를 적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약간 개념을 진짜 꽉 잡고 갈 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넘겨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선행을 안 해서 아예 문제 유형조차 몰라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심화 공부를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책도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특히 진짜 발표하실 때 이 책을 참고했다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 책을 참고하셔서 약간 이론 정리를 하실 때 이론 정리를 하고 그런 걸 발표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세 번째는 영어인데요. 영어는 제가 많이 후회하는 과목 중 하나예요. 영어는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단어를 외우면 진짜 최소 2등급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의고사에서. 특히 모의고사 고1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어만 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어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외우셔도 되는데 제 친구들을 보니까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외우더라고요. 워드마스터, 그다음에 어휘끝, 그다음에 능률 복화인데요. 어휘끝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고교 기본인데 고교 기본 말고 좀 그 초록 색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많이 읽고요. 많이 외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청 모의고사를 푸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아니면 자이스토리, 마더텅, 시뮬 같은 걸 푸셔도 되고요. 진짜 문제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밀당 영어를 제가 하다 보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력이 느는 것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영어는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문제라도 매일매일 풀고 한 단원 챕터라도 매일매일 암기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사회랑 과학인데요. 사회는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봤고, 그 다음에 설문을 받아본 결과 100%가 선행이 필요 없다고 말을 했어요. 이유는 일단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단원도 다르고,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주시는데, 그 프린트들이 학기 중에 이제 시험 기간을 공부하셔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행 같은 경우에는 사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친구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과목을 좀 나눠서 2학년 때 맡으시잖아요. 그런 과목에 따라서 이제 범위가 달라져요. 1학기 때는 이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2학기 때는 이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선생님들마다 맡으시는 단원이 다르기 때문에 1단원, 2단원, 3단원 이 순서대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비고일 때 제가 1, 2단원을 공부했는데 그게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온다고 하면 진짜 그냥 1년이라는 텀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예 까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까먹으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고 그 시간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회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과를 가시는 분들이라면 원 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원 과목을 공부하면 통합과학에 많은 도움이 되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운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열심히 하셨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때 약간 개념이 부족하다 이러시면 한 번쯤은 그냥 완자를 보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그냥 공부를 안 하셔도, 선행을 안 하셔도 되고 원 과목을 공부해라. 약간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사는 진짜 한국사도 솔직히 후회하는 과목 중 하나인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흐름뿐만 아니라 시험 기간 때는 그 사료나 이런 것 다 외우겠지만 흐름을 보고 들어간다면 사료를 그냥 그 흐름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흐름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시면 흐름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사료를 외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비 고일 시즌에 그냥 재미삼아 몇 개 본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한국사는 조금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예비고일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서 내신 대비 공부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신을 챙기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많이 불안하실 텐데 어차피 애들 다 불안한 상황이라서 그냥 열심히 지금 하시면 다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